안녕하세요. 미스터인입니다. 지난 3월 5일 코로나 방역시설 점검 중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로 중국인 30명이 호치민시 벤타잉에 위치한 호텔 4층에서 격리시설로 모두 이송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 5명도 포함되어 모두 35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격리되었는데 모두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지만 난데없이 같은 호텔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이송 격리된 한국인 5명은 오직에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재수없어.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만약 이송된 30명의 중국인들 중 양성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추가로 같이 격리된 우리 한국인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현재 중국의 일부 지역에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똥꼬에 면봉을 쑤시고 있죠. 한국인은 예외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호라이 맞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베트남 북부 광린성에서 개최된 회담 내용 중 베트남 관광청 부국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팩트를 보자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경 개방에 높은 수요와 선호도를 가진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격리 및 항공편을 구성해 특정 휴양지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을 검토라고 언급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 국경 개방에 높은 수요와 선호도를 가진 동남아 국가 2. 적절한 격리와 항공편 3. 특정 휴양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1. 국경 개방에 높은 수요와 선호도를 가진 동남아 국가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중국과 일본도 있군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중국인이 없는 지역이 없죠. 사실상 베트남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중 한 곳이며 삼성이 국가 수출액이 2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생필품과 더불어 베트남이 수입하는 거의 모든 원료와 원자재 부품 등 모든 면에서 상상 이상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중국.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극형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베트남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중국을 극혐하죠. 대략 99%쯤. 99.9. 그리고 섣부른 판단이지만 만약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국경 개방이 된다면 아마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 7월부터 3분기부터 단지 회의 중 언급된 내용일 뿐입니다. 뇌피셜로 똘똘 뭉친 잡지보와 온라인 찌라시에 헛된 희망을 가지는 분들 딱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2. 적절한 격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격리 면제가 아닌 조건부 면제가 될 가능성입니다. 태국이 이미 이러한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데 베트남은 태국의 정책 결정을 기다리며 버스 타려는 건 아닌지. 게다가 지난 2월 24일 확보된 에이즈 백신을 즉시 접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의료 검역기관이 최종 검사를 완료한 한 뒤에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8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 그와 더불어 하노이, 호치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필 수 없죠. 가라오케 바 등을 제외한 일부 업종들은 어느 정도 영업재개를 허가했으며 방민 지역은 유흥시설과 종교시설까지 모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마치 접종만 시작하면 코로나 끝나는 분위기. 알면 알수록 정말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3. 특정 휴양지. 외딴 섬이나 외부와 구분된 관광단지 라는 부분에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푸켓 같은 섬 지역이나 하롱베이 일부 지역 그리고 다낭 일부 지역 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이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베트남 총리만 미니까요.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 개새끼야 마 다 했어. 이름이 뭐라더라? 이름 모르겠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거나 7월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루라도 빨리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예전처럼 맘 편하게 여행 다니는 시절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근데 조만간 또 한 번 홈쇼핑 여행 상품이 등장하겠네요. 7월 출발 베트남 격리 없이 무비자 여행 상품 즉시 매진, 취소, 환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백신 여권, 그린 여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 간 격리 없이 무격리 입출국 방안을 모색 중인데, 접종 1위 이스라엘은 그리스 등 격리 없이 여행 가능한 녹색 여권을 발급해 이미 양국이 협의를 한 상황이고, 중국은 백신 여권을 발급해서 홍콩, 마카오 등 격리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베트남, 태국도 이러한 백신 여권을 추진 중이죠. 앞에서 얘기한 백신 접종 완료 증거 제시, 게다가 유럽연합 EU도 3개월 안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는 접종 확인이 돼야 버스나 지하철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도입한다는데, 이러다가 백신 미접종자는 회사도 잘리겠어요. 접종 안 된 사람은 좀비가 되는 건 아닌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앞다투어 이러한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는 분위기인데, 베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중국산 백신이 전세계 접종률 하위국 위주로 빠르게 엄청난 양이 공급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 1위 이스라엘을 제치고 중국산 백신으로 접종률 1위를 차지한 칠레, 그리고 백신 접종률 낮은 국가들 위주로 빠르게 접종되고 있는 중국산 백신 메이드 인 차이나.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왠지 믿음이 안 가는 건 백신 여권 과연 현실화가 될지, 아니면 백신 여권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제2의 팬데믹이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베트남은 백신 여권을 소지해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4일 의무격리는 여전히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WHO 역시 이에 동의하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백신 여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고 각종 정책이 시행되려면 추후 4분기부터 국경 개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베트남, 몸이 근질거립니다. 조만간 다음 소식 정리해서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맛있는 F킬라 채널의 미스터인이었습니다.